안녕하세요. 엘빈TV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옥탑방 사는데 그 옥탑방에 있는 옥상이에요. 지금 날씨가 그렇게 맑지는 않네요. 옥상에서 나중에 뭐 홈로스팅 같은 것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컨텐츠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집 안에서 이제 로스팅을 하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체포도 많이 날리고 좀 그런 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한번 나중에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가 최근에 커피 마스터 과정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커피 마스터의 이제 리허설 장면을 찍어서 올렸어요. 3단계가 있는데 이제 1단계가 이제 브루잉, 2단계가 라떼아트, 3단계가 메뉴 작업입니다. 근데 1단계 같은 경우는 드립이랑 사이폰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4개의 영상을 나누어서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커피 마스터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커피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그냥 일반인들 분은 커피 마스터에 관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라고 하면 보통 2급하고 1급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을 하시는 게 이제 2급 시작하는 단계에서 2급을 많이 취득을 하시고, 나 커피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뭐 에스프레소를 좀 더 깊게 하고 싶다, 아니면 브루잉을 핸드드립을 한번 해보고 싶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급 과정을 취득을 하십니다. 근데 마스터는 뭐냐면 단순히 메뉴를 그냥 바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치가 아니라 로스팅 그리고 커피의 맛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쇄도 작업, 그라인더 분쇄도 작업이라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아이스 메뉴나 아니면 이제 시럽이 들어가는 또 캐러멜 마키아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요. 라떼아트 같은 경우도 좀 더 난이도가 높아요.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거품이 두껍게 올라가는 카푸치노를 생각을 하는 건데, 라떼아트의 능력이라는 게 사실 거품을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또 거품을 얇게 하는 것도 라떼아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의 한 부분으로 넣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분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커피 마스터 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물어봐요. 왜 따고 싶어요? 그걸 왜 하고 싶으세요? 이미 커피를 다 할 줄 아시고 어느 정도 또 현장에서도 경력이 있으시고 또 커피숍을 이미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굳이 그 어려운 거를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항상 여쭤보시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1년에 4번밖에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은 한 3-4개월 또 기다리고, 2번 떨어지면은 반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항상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만족감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커피를 잘 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받고 싶고, 증명을 받는다는 게 뭐 대회를 나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커피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공부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고, 또 자기 또 만족, 또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만큼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합격률이 협회에서 말하는 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10명이 시험 보시면 2명이 붙는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12명이 계셨는데 저 1명 붙었거든요. 뭐 제가 뛰어나서 붙었다라는 게 아니고 저도 턱걸이로 겨우겨우 붙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3년도부터면은 3, 4, 5, 6, 7, 8, 9, 10 지금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8년 동안 커피 마스터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이 4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320번째였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인데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만약에 취득을 하시게 된다면 그만큼 굉장히 보람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 커피 마스터 자격을 시험 볼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도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2013년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국에 2군데 있었어요. 3군데였나? 뭐 서울, 대전, 그다음에 경남, 김해 이렇게 3군데, 2군데, 3군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많아졌어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커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커피 마스터를 했을 때 이런 의문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커피 마스터를 뽑는 거면 도대체 그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커피 마스터보다 더 위여야 되냐? 뭐 커피의 신들이 뭐 나와서 심사를 하는 거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커피 마스터를 심사하는 게 과연 어떠한 뭐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커피 마스터를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뽑아다가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또 서류를 받고 그분들 중에서도 심사를 하고 또 커피 마스터 심사위원 대상이 되신 분들만 따로 또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또 매뉴얼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과정을 또 거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는 거는 이제 다 있어야 되겠고, 교육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대회 심사 경력이나 아니면 대회에서 입상하신 분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말 커피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딱 눈으로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스터를 심사하시는 분들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제가 브루잉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브루잉을 하는 게 단순히 브루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로스팅한 커피 콩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1년에 3가지 정도가 이제 샘플로 주어지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스팅 포인트를 맞춰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로스팅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어떠한 맛이 나오는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심사위원분한테 자기가 로스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로스팅 로그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맛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맛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할 것이다, 뭐 뜸들이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뭐 물의 온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사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침지 시간을 몇 초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맛, 자기가 어떠한 맛이 나오겠다라는 거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맛을 제대로 구현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렌지 향, 시트러스 향의 계열의 이제 밝은 산미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단맛이 나왔어요. 근데 단맛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떠한 의도로 했고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에 대해서 맛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려면 이제 로스팅부터 브루잉까지 완벽하게 다 숙지가 돼 있고 연습이 돼 있어야지 이거를 실현시킬 수가 있겠죠. 네, 1단계가 이런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라떼 아트 파트인데 카푸치노 4잔을 뽑습니다. 카푸치노 4잔을 뽑는데 2잔은 이제 거품이 1.5cm 이상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푸치노고요. 그 상태에서 하트하고 로제타를 그려요. 뭐 그림은 굉장히 간단하죠. 하트하고 로제타. 특별하게 어려운 그림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2잔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플랫 화이트 같이 거품이 0.5cm 미만이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트하고 로제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은 5분 안에 4잔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냥 하트하고 로제타를 그리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바리스타 자격증이다 보니 그림의 완성도가 완벽해야 돼요. 그림의 완성도가 크기,
그리고 밸런스, 선명도 이런 거가 완벽하게 들어가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이라도 뭔가 이게 감점사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점수를 아예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커피 마스터 연습하는 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라떼 아트를 꼽으세요. 왜냐면은 가장 많은 연습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섬세한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2018년도에 커피 마스터 자격을 따긴 했지만 지금 다시 보라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커피 업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하는 거지, 일반 학생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 라떼 아트 파트입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시간을 5분을 주는데 그 준비 시간 안에 분쇄도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조리 시간이 6분인데 그 6분에 이제 샤케라또, 그리고 카페 콤파나, 그리고 이제 캐러멜 마키아토를 합니다. 카페 콤파나하고 카라멜 마키아토만, 샤케라또 같은 경우는 그냥 바리스타 2급이나 1급 과정에서는 없었던 메뉴, 좀 새로운 메뉴죠. 또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쇄도 작업을 맞추는 거예요. 분쇄도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자격증 안에서 심사를 보는 몇 초에 몇 미리 내려라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내줬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에서 30초 안에 30ml를 내려야 돼요. 2급이나 1급은 20에서 30초 안에 20에서 30ml를 해서 약간 이 기준을 좀 넓혀놨다면은 마스터 과정은 정확하게 30ml를 맞춰서 20에서 30초를 해야 됩니다. 근데 30초에 30ml를 내리는 게 점수가 더 높아요. 20초에 30ml를 내려도 점수를 주기는 하지만은 좀 점수가 감점 사항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20초가 안 되거나 30초가 넘어가면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30초에 30ml를 내릴 수는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재는 거나 심사위원이 시간을 재는 거나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5초 후반, 25초에서 30초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를 하는 거를 목표로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신중하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마스터 과정은 이제 과정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히 영상을 찍을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영상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밑에다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또 달아드리던가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